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영국제 학교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고1이고 2학기 중인데 너무 늦지 않았나. 시드니 대학 장학금으로 또 입학했다고. 포커스 에듀케이션 유학 컨설팅, 저는 조성혜 이사. 김나영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고등학생 유학 상담 많습니다. 2028년부터 이제 대학 입시 제도가 이제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이제 공부가 워낙 이제 학업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요즘 좀 이제 고등학교 상담이 조금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 부분에 대한 상담도 많아지고 있어서 요즘 한 2, 3개월은 계속 대학 상담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 고등학교 유학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학부모님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고등학교 때 말레이시아 유학을 갔었던 학생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고등학교 유학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심승모 학생 사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우리 심승모 학생 인터뷰를 또 하고 왔습니다. 저희 심승모 학생 요번에 말레이시아 예비대학 과정 마치고 시드니 대학 장학금으로 그렇죠. 또 입학했다고 축하드립니다. 제가요? 좋은 유학 사례를 만들어내신 네. 거를 축하드리고요. 일단 우리 심승모 학생 어떤 케이스였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네, 심승모 학생은 21년도에 아버님한테 먼저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고1이고 2학기 중인데 너무 늦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은 뭐 방법은 없지 않으니까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강남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어요. 학생과 같이 왔나요? 학생과 같이 네네. 오셔서 제가 이제 방법은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일단 상담을 하다 보니 이 친구가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또 학생을 봤는데 굉장히 좀 착실하고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친구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의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어차피 이제 해외 대학도 좀 고려를 하던 친구라 이제 유학을 한번 고민을 해본다고 하고 오셨어서 일단은 이 친구는 학년이 너무 높다. 고등학교 네. 2학년이면 그렇죠. 네. 사실 영국제 학교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학년을 하나 다운하더라도 이 친구는 들어가서 IGCSE라는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네네. 그 또한 영어로 공부해야 하는 거고 학문의 깊이가 결코 쉬운 게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는 더 받을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이제 뭐 미국제나 호주제, 캐나다 이런 데는 입학은 조금 진입이 영국제보다는 수월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학년이 높기 때문에 또 거기서의 내신과 성적으로 또 대학을 가야 하는 거라 이 친구가 한국에서와 똑같은 그 스트레스가 영어로 해야 되니 더 가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을 거의 마친 상황이니 1년 후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서 예비대학 과정으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 늦은 나이지만 대학까지 가기 위해서는 국제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야 이제 유학원 입장에서는 국제학교로 들어가셔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셔라 하는 게 뭐 저희를 위해서는 맞을 수 있으나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학부모 입장이기도 하고 네네. 아이를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여기서도 굉장히 학업 스트레스가 많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돌려보냈어요. 1년 후에 한국에서 공부를 좀 더 해서 네네.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하고 그 성적으로 예비대학 과정을 가자. 그래서 그렇죠. 예비대학 과정에서 1년을 공부를 하고 해외대학을 가는 게 이 친구한테는 조금 더 맞는 방법인 것 같다 하고서 이제 1년 후에 오시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때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모르셨어요. 무조건 그렇죠. 네. 국제학교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늦었구나 해서 되게 조급한 마음에 오셨는데 그런 방법이 있냐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1년 후에 다시 오시겠다 하고. 근데 보통 저희는 고학년 상담을 이렇게 해요. 그렇죠. 여러 상황을 전반적으로 들어보고 이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 무조건 가겠다 하면 가야죠. 근데 그렇죠. 가서 부딪히면서 하는 건 본인의 몫인데 이제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었던지라 그래서 일단 돌려보내고 이 친구는 1년 후에
고등학교 2학년을 다 잘 마치고서, 마치고. 예, 네. 잘 마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예비대학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도 됐어요. 그래서 네. 입학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두 번째로 2차로 상담을 왔을 때 학생이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고 네.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대학 과정에 대한.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인상이 깊었던 건 보통 그렇게 학생이랑 부모님이 같이 오시면 부모님이 질문을 다 하세요. 그렇죠. 예, 네. 학생은 80%가 그냥 그렇죠. 네. 핸드폰을 본다거나 앉아있다거나 한두 마디 정도인데 이 친구는 주도적으로 엄마 아빠가 뭘 물어보려고 하면 제지를 하면서까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다 질문을 네네. 했고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예, 인상적이고 그래서 좀 기억에 남고 이 친구는 가서도 스스로 정말 잘하겠구나 이제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제 입학을 진행하면서도 카톡으로 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별 질문을 다 하더라고요. 아무도 하지 않는 질문까지도 이런 것까지 질문한다고 하는 것까지도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예뻐서 그쵸. 다 이제 답을 해주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까지도 뭐 과목 선택이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답을 해줬어요. 이 네네. 친구 정말 잘하겠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호주의 명문 대학인 시드니 대학과 멜번 대학의 오퍼를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장학생으로. 그래서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맞아요. 하겠다고 찾아갔죠. 그래서 이사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저는 네네. 이제 입학에 되기까지의 제가 이제 담당을 했었고 그 네네. 후에 인터뷰를 하셨을 때 그 학생은 좀 어땠나요? 학생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밝은 학생이었고요. 그 학생이 처음에 뭐 예비대학 과정 이제 선택해서 말레이시아에 왔을 때의 그 두려움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엔 좀 두려웠지만 본인이 본인만의 길을 좀 잘 찾아가는 그런 학생이어서 이 친구가 오퍼를 받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저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나면 예비대학 과정이라는 그 과정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는 예비대학 과정이 뭐야? 라고 설명을 좀 궁금해 하실 건데요. 보통 말레이시아는 여러 국제학교들이 많습니다. 뭐, 캐나다 학제, 뭐 영국 학제, 호주 학제, 미국 학제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학제들의 학교들이 많고요. 보통 11학년, 한국으로 계산하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마치면 내가 원하는 진로에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대학을 진학하기 전, 대학 본과 1학년을 진학하기 전에 예비대학 과정을 1년에서 과정에 따라서 2년까지 그 예비대학 과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과정을 내가 어느 나라 대학을 가고 싶은지 또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1년 과정을 어떤 예비대학 과정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뭐 캐나다 학제의 예비대학 과정, 그 다음에 호주 학제의 예비대학 과정, 영국 학제인 뭐 A-레벨,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이제 유명한 IBDP라는 과정까지 정말 좀 다양한 예비대학 과정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나는 해외 대학을 좀 가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런 예비대학 과정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좋고요. 요 예비대학 과정은 저희가 상담하면서 학생 성향에 따라서 조금 어떤 과정을 하는 것이 학생에게 좀 유리합니다라는 그런 상담을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심승모 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예비대학 과정을 했나요? 써네이에 있는 CIMP 과정을 했어요. 네, 써네이 대학의 CIMP라는 과정은 캐나다 학제의 예비대학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 1년을 하면 온타리오주 주정부에서 주는 OSSD라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는 그 성적표를 받게 되고요. 그 성적을 가지고 뭐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호주와 영국 대학까지 모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그럼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1년 과정을 통해서 과연 내가 점수를 얼만큼 획득하고 또 그 점수로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많이 하실 거예요. 그 고민 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 심승모 학생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네,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직접 어떻게 공부를 했고 또 어떤 과정들이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좀 이런 걸 준비하면 좋아요라는 그런 어드바이스 영상들이 좀 같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승모 학생 예비대학 과정 추천해 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좀 추천을 해 주셨을까요? 일단 심승모 학생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했던 친구라 영어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입시 영어를 공부하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착실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점수는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이 앞으로 자기의 꿈이 뭐다, 뭐 어떤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이 친구도 굉장히 성실하고 착실한 친구이지만 명확하게 뭘 해야 되겠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래도 이 친구는 한국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뭐 A레벨이나 IBDP처럼 굉장히 좀 영어의 그 수준이 높은 예비대학 과정은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캐나다 과정인 CIMP나 호주 과정을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호주 과정보다는 이 친구한테는 캐나다 과정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바로 시험을 보고 내신으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신의 비중이 높은 CIMP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친구들이랑 그룹 과제를 한다거나 또 착실하게 좀 뭔가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강점인 친구라 이제 그쪽으로 좀 추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했고 제가 기대했던 바대로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어머님들께서 CIMP 과정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 예비대학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사실 자퇴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오는 학생들도 사실은 많아요. 지금 제가 상담하는 케이스들도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또 수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합까지 기다리다가 오시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을 마친 예비 고1, 그 다음에 고2까지 맞췄는데 너무 한국의 그 학업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 사실 지금 저희 부장님이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대학교를 앞두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긴 기간을 두고 학생과 상담을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오기까지 심승모 학생 같은 경우에도 고1을 마치는 거의 2학기 시점에 와서 상담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비대학 과정을 진학하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 또 학생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학생이 최근 사례는 한 학생이 이제 약학을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약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이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일단 고등학교 2학년까지 심승모 학생 사례처럼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그 공부의 내신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과목들을 또 이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우리 학생이 준비해야 된 영어 점수라던가 그 다음에 또 좀 더 공부하면 좋을 요런 것들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저희가 좀 길게 같이 요 진학 과정에 좀 저희가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심승모 학생처럼 본인이 주체로 유학을 준비하는 게 사실 가장 좋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이 같이 학생과 도와서 이제 유학을 준비하게 되는데 사실 심승모 학생 그 아버님과 심승모 학생처럼 어떤 길들이 있는지 사실 정확히 알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제 좀 사실 뭐 말레이시아 대학뿐만 아니라 저희는 대학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뭐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대학들까지 다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들이 있고 우리 아이가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승모 학생이 참 적절할 때 와서 상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상담을 해야 내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할지 아니면 고3까지 마칠지 그 다음에 내가 좀 어떤 적성이 있어서 어떤 전공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빨리 조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좀 유학을 좀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셔서 상담은 무료니까요. 오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길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선택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불과 3년 전까지 저희 아이의 대학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엄마고요. 우리 부장님은 지금도 진행 중이신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미국 학제로 네. 11학년입니다. 네. 11학년 2학기. 코앞이시군요. 네. 네,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도 학부모로서 지금 아이의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길들을 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랑 밥 먹을 때 항상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엄마의 마음으로 좀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과 상담을 할 때 이 친구가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또 학비 그 다음에 또 기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공별로 또 괜찮은 나라가 어디일지도 또 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에 대한 거를 먼저 상담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어떻게 선택하면 좀 더 효율적일지 학비부터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한번 용기 내서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님만 오시면 안 되고요. 학생은 필수로 같이 오셔서 저희가 그 학생의 학습 성향이라던가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전공과 솔직히 학생이 그렇죠. 말하는 전공이 굉장히 상이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서 한번 상담해 보시고 요즘 참 그 고등학교가 또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또 혼란함이 있으실 수 있어서 한번 오셔서 상담받아 보시고 한국 대학을 할지 아니면 정말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들을 좀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할지는 한번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아이와 함께 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대학을 준비하시는 우리 부장님과 같은 학부모님들께 한마디. 일단은 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사춘기 아들의 좀 마음을 좀 만져주고 어차피 지금 공부하라고 엄마가 한다고 듣지 않아요. 네, 그냥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네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대학 사례들이 있어서 대학 사례뿐만 아니라 국제학교 유학 사례까지 앞으로는 유학 사례를 좀 직접 들고 와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포커스 에듀케이션이었습니다.